이슈데이입니다. 올해 순천시 시정 방향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취임 후 6개월이 흐른 지금 가다듬은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허석 순천시장의 추진 사업들이 올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순천시의 시정 방향은 변화입니다. 선거 때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 추진을 예고했던 허석 시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정책의 담금질을 마친 허석 시장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부시장으로 임명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올해를 순천 방문해로 정한 순천시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홍보 활동으로 1000만 관광객 달성이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람사르 습지도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은 생태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서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농업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외에도 시민들의 수건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현 청사의 동측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하면서 준공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근무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역사가 담기는 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의회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순천시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면서 무엇보다 협조적인 분위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시민 무료 입장과 순천대 재정 지원 등 현안 사업들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의회 역시 견제는 물론 대안 마련에 주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 정서에 옳지 않는 정책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상임위나 본회의 가기 전에 보고를 받으면 의견을 내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민의 삶 속에서 순천을 실감하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표출한 순천시. 정책의 긍정적 변화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될지 올해 민선 7기 순천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연초부터 순천시의회 동료 의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은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자신을 비하하고 폭행했다며 개인 일탈 행위를 넘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의원들 사이 의견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어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올해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김영관 환경관리센터 소장 등 4급 국장급 4명과 5급 과장급 11명에 대한 승진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의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7일 6급 이하 승진자와 전보 발령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한 상반기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분청사기를 재현했습니다. 도자기 재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 가마는 물론 생활 속의 도예 문화까지도 재현을 시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조선시대 초기에 가마터 30기가량이 발굴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가마터 유적과 똑같은 환경의 자연 경사면에 반지하식 오름 가마 형태로 길이 13m, 폭 1.6m, 높이 90cm의 전통 흙가마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참나무로 불을 지펴 첫 분청사기 재현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열을 얻지 못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최근 전통 방식 그대로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 1280도 이상의 열로 도자기를 굽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틀 꼬박 불을 지피고 일주일 동안 열을 빼고 나서야 250여 점의 분청사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 분청사기가 같은 장소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 가마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조선시대 방식 그대로 소나무를 활용해서 분청사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은 작품들이 다수
분청 사기는 화려한 청자나 고급스러운 백자와는 달리 실생활에 실제 사용했던 사발과 대접, 접시, 제기 등이 주를 이룬 서민들의 도자기였습니다. 고흥군은 분청 사기와 같은 훌륭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는 도예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익히들 많이 아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형태가 있는데 분청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또 새로운 색감을 또 더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이라든지 분청문화박물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고흥군의 분청사기 유물 발굴과 복원 사업이 단순한 연구와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60, 70대 노인들이 일산화탄소에 단체로 중독됐습니다. 친척 관계인 이들은 광주에서 고흥으로 여행을 온 길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군 남양면의 한 휴게소.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이곳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60, 70대인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광주에서 고흥으로 여행을 온 길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일행 중 한 명이 두통을 느껴 차에서 빠져나온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77살 차모 씨가 중태에 빠졌고 나머지 일행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 씨 일행은 휴게소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9시쯤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칸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버스 내부로 통하는 배관의 틈으로 새어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버스 회사 대표인 일행 중 한 명이 3년 전 광주의 한 검사소에서 허가를 받아 개조한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에 국가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도내에서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산불이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1월에서 3월 사이에 112건이 발생해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건조한 날씨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전본부는 또 화재 대부분이 부조리로 발생했다며 영농 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 마을들이 요즘 축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축사 신축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마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 속에서 주민들이 마을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축사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서인데 벌써 한 달째 건축주와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 바로 코앞에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와 소음 때문에 살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특히나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신축을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 건축주를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농촌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민원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소의 경우는 주거지역과 50m, 돼지는 400m, 닭오리는 250m 등으로 권고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제한 거리를 이보다 강화해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나 최근 축사 건축 허가가 많아지면서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후 빚어진 일입니다. 땅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전남 지역 농촌에 외지 축산 농민들이 몰리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축사 허가를 대가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은밀한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율촌면 상봉 1구마을 주민 1동 19만 1,000원, 시전동 36통 주민 1동 18만 5천 원, 율촌면 청산 2구마을 주민 1동 18만 원,
고흥군 도하면 중산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3리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도사동 청밀의 1차 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15만 원, 여수시 율촌면 송도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조화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부설노인대학 13만 1,000원, 여수시 율촌면 신산 2구마을 주민 1동 11만 8천 원, 여수시 옹천동 옹서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둔덕동 한려아파트 13통 주민 1동 10만 원, 대교동 김치백화점 10만 원, 소라면 현천 1리 주민 1동 10만 원, 율촌면 상봉 2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신풍 삼거리 경로당 권옥자 회장회 회원 10만 원, 소라면 이화당 석재 대표 이희성 10만 원, 남면 대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천동 14통 주민 1동 5만 원, 15통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여수학숙의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76명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대학원 진학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이 지역 중학교 졸업자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여수학숙은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지역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결혼 후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1년부터 결혼 이민자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전착할 수 있도록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70가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시즌 코칭 스텝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역임한 전경준, 김남일 코치, 신범철 코치, 한동훈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4-5배 수준까지 올라있는데요. 현재 서울 노원구의 경우 95, 경기도 화성이 106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고요. 인천과 전북 일부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바람이 불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농도가 낮아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어제보다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와 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6도, 대구는 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